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류미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류미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드론 한강 드론 공원을 만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드론 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겠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드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한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자유롭게 이제 날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아무래도 드론 마니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장소는요, 광나루 한강공원 일대의 그 잔디밭을 이 드론 공원으로 조성을 한 건데요. 내일부터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개장 행사가 또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드론 레이싱이라든지 비행 시연도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잔디밭 그 규모가 한 27,000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크네요. 네, 그래서 커야겠죠. 아무래도 네.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좀 감안을 하면 그 정도 그 규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곳의 특징은 별도의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이행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인기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는 그 드론을 날리려고 그러면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네, 승인 받았어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근데 이곳에는 이 지역에서는 괜찮다. 네. 그럼 언제든지 가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드론을 운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뭐 날짜는 뭐 제한이 없습니다. 주말, 주중 상관없이 이용은 가능하시고요. 다만 시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일단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가 지고 나면 어두워지니까 위험하니까. 안전상의 그렇죠.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1시간에서 3시간 단위로 예약을 하시면은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시간대별로는 동시에 30명까지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어서요. 신청을 좀 미리 하셔야지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겠죠? 네, 맞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겠습니다, 아주. 그럴 거라 예상이 네.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드론 하면 안전상의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한강 드론 공원은 안전 문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국내법상을 좀 보면은 이 드론이라는 게 초경량 비행장치에 관한 항공법 제23조에 따라서 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요, 뭐 휴전선 인근이라든지 비행장 뭐 활주로 인근 아니면 뭐 인구가 많은 지역, 네. 인구 밀집 지역 혹은 재산상의 피해가 입을 만한 지역 뭐 이런 곳에서는 이제 제한이 되어 네.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이더라도 상공 150m 이상으로는 날릴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시간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몰 후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제한이 있긴 한데요. 다 안전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준수를 하셔야겠고요. 당연히 이 드론 공원에도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네, 철저하게 해야겠죠. 그렇죠.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수도방위 사령부에 사전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이용하던 그 절차가 생략되고 단순하게 간편하게 홈페이지에서 이제 예약 신청을 예약을 하고 해서, 네, 그렇게 이용하시는 방법으로 절차가 좀 간소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른 안전상의 문제 없으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면 몰려오다 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동시에 30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겠다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고요. 30대가 날아다니는 거네요. 그렇죠. 동시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을 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상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서울시도 어느 정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이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용 준수 사항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종합 안내 표지판을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안전 펜스를 대신할 수 있는 나무도 또 추가로 또 심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최대한 안전사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네, 뭐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정착이 되겠죠. 하여튼 앞으로 한강 드론 공원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자유롭게 드론 비행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서울시가 노숙인들에게 날씨 이제 더워지는데요, 그죠? 네. 노숙인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뭐 이번에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그래요?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생활까지도 전반적으로 케어를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특히나 그 여성분들 중에서도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노숙자라든지 네. 알코올 중독에 걸린 노숙자 같은 경우는 집중적인 치료랑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단순히 그 주거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생활 전반적인 패턴이라든지 뭐 건강, 위생 상태 이런 것까지도 케어를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런 걸 사례 관리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서울시가 뭐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으로 그 운영했던 사례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노숙인 그분들은 분들을 사회복지사 중에 일종인가요?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인원도 이번에 늘렸습니다. 기존에 그래요? 7명에서 11명으로 이번에 늘었고요. 직접 뭐 방문을 한다거나 전화를 통해서 끼니는 제대로 드셨는지, 뭐 알코올 또 술 더 드신 건 없으신지, 뭐 목욕 같은 거, 위생 문제 같은 걸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요. 이게 전반적인 생활을 다 이제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곳에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노숙인도 사실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주로 대부분 시설에서 추천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시설에서 이분을 좀 보호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이분을 조금 더 돌봐주실 분, 집중적으로 케어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라고 재활 해서 의지가 계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네. 그분들 중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네. 뭐 개인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특히나 근데 또 월세 같은 거를 아직 내기는 조금 힘드신 분들도 쉽지 있잖아요. 않겠죠. 그분들한테는 단기적으로나마 조금 그 월세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이 노숙인들에게 임대 정책을 제공하면서 단순하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노숙인들이 좀 새로운 삶을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돕겠다. 그런 제도네요. 네. 서울시가 이 노숙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그동안에 펼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일자리 문제도 제공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주거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네. 뭐 민간 기업의 취업을 돕거나 아니면 공공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방향으로 그 노숙인들은 그러니까 자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2,200여 명한테 이제 일자리를 제공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노숙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2,000명에게 지난해 일자리를 제공했다고요? 네, 2,200여 명 되는데 네. 올해는 2,500명이 넘는 분들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저축을 많이 하는 노숙인들한테 특별하게 이제 저축왕을 뽑아서 그래요? 네, 이제 응원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상장 같은 것들 주고 이렇게 네. 격려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노숙인 분들, 시설에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서울시 주거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신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보통 저축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얼마나 모으셨는지 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글쎄, 노숙인들이 저축한다는 얘기는 류미리 기자한테 처음 듣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축한다는 개념 자체를 인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 일자리 이렇게 도움 받아서 꾸준히 돈 모으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버니까 어떠신가요? 여쭤보니까 내가 내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기쁜데 이렇게 돈을 모으고 나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네. 확실해졌다고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생겼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삶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군요. 저축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선으로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축왕 단순히 그냥 상장 하나 주는 게 뭐가 대수롭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들한테는 삶의 목표를 제시해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실질적인 정책, 뭐 주거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그
멘탈 관리라고 하죠. 정신적인 동기부여도 꾸준히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노숙인들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에서도 버림받아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는. 네, 제가 실제로 뵌 분도 네. 가족이 있지만 다 가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노숙인들이. 있지만 사정상 같이 살기가 안 돼서 힘들어서 지금 혼자 그냥 길거리 생활을 하다가 도움받아서 지금 자그마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뭐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아서 그분은 지금 취업을 하셔서 그래요? 네, 명함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도 추천을 한다라고 네.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숙인 분들이 그냥 거리에만 계신다고 해서 무기력하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충분히 네. 자활 의지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 도움을 그래요. 조금만 주면 마지막으로 그 주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노숙인들이 일단은 직접 들어가려고 하면 간단하게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도움을 받아서 시설에서.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요. 올 네. 하반기에 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주셨네요. 네, 올 하반기 공고는요. 9월에 있다고 아하, 합니다. 시청자분들만 미리 좀 알려드리는 건데요. 9월 말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주변 분들이나 혹은 직접 신청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류비리 기자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가 노숙인들을 위해서 자활 프로그램들과 함께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그런 노력들이 노숙인들의 사회 복귀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